자, 지금부터요 점유권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권은 여기서요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본권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본권에는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 물권이 있고요. 제한 물권은 또 뭐가 있어요? 용익 물권이 있죠. 용익 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물권이요?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익권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고요. 담보 물권은요 유치권하고요 질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전체가 본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서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점유권을 배운단 말이죠. 본권은 뭐냐? 지배할 수 있는 이죠. 할 수 있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관념적 권리다. 이렇게 관념적이다. 이렇게요. 점유권은 뭐죠? 점유권은 뭐냐면 우리 법에요 이렇게 돼 있어. 점유는 뭐냐? 점유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사실상 지배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봐봐요. 지금 여기요, 이게 지금 무슨 색 분필이죠? 빨강이죠. 이걸 내가 지금 뭐하고 있죠? 지금 잡고 있죠. 할 수 있는이요, 하고 있는이에요? 그렇죠. 하고 있는이죠. 하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한다?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사실과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감각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뭐냐? 시각,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청각. 이런 것들이 사실이죠. 지금 이 강의실 온도가 적당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간 좀 더 추워서 약간 좀 더 더웠으면 좋겠다,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좀 덥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얘기, 우리 더우면 혹시 온도 좀 낮추면 어떨까? 이렇게 묻고 낮추든지, 올리더라도 좀 더 올리면 어떨까요? 묻고 올려야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추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더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만 덥다, 나만 춥다 해서 그것이 내가 덥고 내가 춥다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각자가 느끼는 게 다 사실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이 많아서 좀 더 온도가 낮췄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낮추면은 너무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 보면은 한여름에 에어컨 틀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뭘 가져가냐? 밍크 코트 가져가가지고 덮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 학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침해당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소송을 하려면 법에 의해서 침해되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 뭐란다? 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 근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침해당했다 해서 소송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점유하는 자는 이 말이죠.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죠? 지금 물건을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동시에 나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점유함과 동시에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유권은 뭐란다?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이걸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를 뭐한다? 점유에 대한 침해인과 동시에 무슨 침해다? 점유권에 대한 침해죠. 점유권. 그래서 점유권에 관한 침해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 점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장치가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점유죠. 점유를 침해당하잖아요. 침해당하면 여기서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자력구제권은 자력방위권하고요, 자력당
탈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말을 보면 탈환이라는 것은 가서 빼앗아온다 이 말이잖아요. 방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누군가가 훔쳐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맨 처음에 고대 사회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하무라비 법점이라는 말 들어봤죠? 탈리오 법칙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누가 내 어금니를 뽑아가면 나도 가서 벤치 들고 가서 뽑아온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내 애 눈을 뽑았다? 나도 가서 뽑아오는 거예요. 가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율법에서는 자력구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우리가 이제 중세로 들어오면서 뭐가 생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뭐죠?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뭐가 생겼다?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소송은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은 국가한테 오라는 거죠. 그럼 국가가 당신의 후견이 돼서 당신의 잘못을 여기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다? 이제는 자력구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오라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인쪽 눈 뽑으면 그냥 그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보고 대신 국가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력구제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죠. 꼭 급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 급박한 사정.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요 비트오백을 하나 딱 잡더니 눈치를 보고 그걸 훔쳐서 도망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래 너 가라. 우리나라는 소송이 있으니까 경찰에 112 전화해가지고 지금 한 놈이 비트오백 들고 도망갔으니까 빨리 가서 잡아오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미 늦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겠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그래. 그런 경우는 뭐다? 우리가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도가 목에 칼을 대면서 돈 내놔 그랬어요. 그러면 잠깐 기다려. 일단 112 전화해놓고 내가 그러면 다시 또 칼 들이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칼을 내가 맞고 가족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뭘 한다?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권리죠. 권리가 침해당했잖아요. 그럼 권리가 침해당했으면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소송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침해를 당하죠? 권리가 점유권이요. 그러면 여기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자력구제하고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 점유보호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이 물권적 청구권이, 우리가 물권법에 처음에 뭘 배웠느냐? 일물일권주의, 그 다음에 물권법정주의,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 세 가지를 전번 시간까지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그걸 강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설명을 같이 해야지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보냐면, 원칙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려면 다른 것을 먼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 중에서 맨 마지막 편에 있어.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참, 우리가 이것을 물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권에 대해서 뭐가 있다? 침해가 있잖아요. 침해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권의 침해로부터 실효성을 확보를 해야죠. 왜냐하면 물권은 절대권이고 독점적 지배고 그 다음에 배타적 지배거든요. 그럼 나 혼자 지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누군가가 이것을 침해를 했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크게 보란 말이죠. 점유권하고 뭐가 있죠? 본권이 있죠. 됐죠,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점유권이 침해당할 수 있고, 뭐가 침해당할 수 있어요? 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본권은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거든요. 그러면 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은 소유권이 침해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상권이 침해를 당하면요, 지상권에 기한 물권역 청구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뭐를 보냐면 이렇게요. 여기 보면 이제 본권에는 뭐가 있냐? 소유권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요. 우리가요, 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요. 여기서 희한하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요, 두 가지는 뭐를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은행에다가 여러분 아파트를 저당 잡고 돈을 빌리죠. 그러면 은행의 직원이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죠? 그걸 뭐란다? 저당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점유를 하지 않아? 그럼 봐봐요. 자, 점유하지 않는단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인데 이쪽에 한번 봐봐요. 이제 가져가 봐요. 이거 가져갔죠, 지금. 가져갔죠?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저당권이 지금 뭐로 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죠? 저당 목적물로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침해를 받았죠? 그런데 내가 저당권자인데 그럼 저당권자가 침해를 받으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권역 청구는 모두 몇 가지냐? 세 가지. 하나는 반환 청구가 있고요. 하나는 방해 제거 청구가 있고요. 하나는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예요. 그러면 갑에 이렇게 돌담이 있거든요. 이 돌담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쓰러졌단 말이에요. 을의 토지 위에. 그러면 을은 뭐라고 하죠? 을은 야, 돌 치워 그러겠죠? 돌 치워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돌 치우라고 하겠죠, 돌. 알겠죠? 돌 치워라. 알겠죠? 그럼 얘는 뭐라 했죠? 내 돌 반환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돌이 왜 너 땅에 있어? 그거 나한테 반환해. 그렇게 하겠죠. 왜? 내 돌은 누구 땅에 있어야 돼요? 내 땅에 있어야 되죠. 근데 왜 남의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뭐냐? 갑은 내 돌 반환해라. 을은요, 야, 너 돌 치워라. 왜? 내 땅 위에 너 돌이 있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반환 청구라고 하고요. 반환 청구권. 이걸 치워라. 이것을 방해 제거. 알겠죠?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돌이 이렇게 크기가 있어. 금이가 있어. 곧 쓰러질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을의 토지가요.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강공사 하락해야 되겠죠. 그 돌담이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여기 뭐가 있죠? 반환 청구. 여기 뭐죠? 방해 제거. 여기 뭐죠? 방해 예방. 이렇게 세 가지. 알겠죠? 다시 얘기해요. 자, 물권역 청구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 반환 청구. 두 번째 방해 제거. 세 번째 방해 예방. 알겠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항상 물권역 청구는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다 반환을 설명을 해. 내가 지금 저당권자한테 훔쳐갔죠? 내가 여기 물건에 저당을 잡았는데 침탈을 해갔단 말이죠. 그럼 내가 저당권자죠. 그럼 저당권자가 반환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환 청구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줘봐. 반환 청구하면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자는 점유 안 한다고 그랬죠. 점유를 못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반환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를 못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 반환을 청구하면 내가 점유해야 되잖아요. 나는 점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하는,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못한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또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는 것은 또 뭐가 없다?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침해를 받으면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다시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를 못한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또 뭐가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 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소유권을 침해를 당하잖아요. 소유권을 침해당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지상권도 점유하죠. 점유. 이거 두 개는 점유보다 나머지를 다 점유하니까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남의 땅 위에다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상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지상권이죠. 지상권도 지상권에 의한 반환청권, 지상권에 의한 방해 제거, 지상권에 의한 방해 예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역권도요. 반환 청구가 있고 방해 제거가 있고 방해 예방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역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뭐가 없다? 반환 청구가 없다. 전세권은 뭐가 있다? 반환 청구가 있고 방해 제거가 있고 방해 예방이 있고 이렇게 점유는 전세는 하니까. 알겠죠? 여기 저당권 봐봐요. 저당권은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군가가 내가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는데 누군가가 침해가 있단 말이죠. 저당물에 대한 침해. 저당권은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혹시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 물건으로부터 내가 돈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저당물을 침해를 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커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이 건물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경매를 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나 봐봐. 다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은 뭐가 있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런데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중에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 또 뭐가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질권은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즉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럼요. 유치권 자체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없는 거예요. 물론 질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인정을 해.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알겠죠? 이런 뭐만 하면 된다? 유치권과 질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즉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암기를 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 중에서 나머지는 다 점유한다. 다 점유하니까 나머지는 다 뭐가 있냐? 나머지는 다 점유보청권이 다 있어. 나머지는 다 점유보청권이 다 있어. 알겠죠? 없는 것이 두 개 있다. 뭐가 있다? 지역권하고 저당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보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뭐가 없다? 반환청권이 없다. 뭐는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유치권과 질권이다. 따라서 유치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걸 먼저 하나를 암기를 해야 돼. 이걸 하나 암기. 먼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보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하는 것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 소유권이 침해당할 때 하는 것을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잘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이고 소유권은 어떻게 나오냐? 소유권 자체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자,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침해받은 현재란 말이 중요해. 침해받은 소유자가 또는 지상권자가 이런 말이죠. 전세권자가 이 말이죠. 현재 침해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어야 돼. 현재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이렇게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해. 이 말의 뜻이 뭐냐? 소유자를 뭐라 한다? 물권이라고 그래. 물권. 현재의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 현재의 물권자가. 그러니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로따로 절대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또는요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양도한 자, 이 사람들은 다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돼. 현재 소유자. 자, 그럼 봐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요. 갑의 토지가 있어. 갑의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을 해. 남의 땅을 무단으로 건축을 해. 무단으로. 남의 땅 위에다가. 그러면 이 을을 지금부터 봐. 을은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가?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을이에요. 이게 중요해. 우리 건물 소유자죠. 우리는 아무리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축을 해도 건축한 자가,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죠? 등기 없이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요? 여기 무단으로 건축하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건물 소유자가 돼. 그럼 잘 이러면요, 갑은요 을한테 퇴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퇴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요?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퇴거하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퇴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퇴거하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하라고 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하라고? 갑은 을한테요? 갑은 을한테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뭐래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내 땅 돌려달라고. 내 땅은 어때요? 땅 위에 건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를 뭐라 한다? 지금 내 땅이 지금 건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방해 제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방해 제거. 그럼 여기 토지를 인도해라. 나한테 반환해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반환 청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이 지금 누구죠? 갑이 현재 땅 주인이죠? 현재 땅의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했다가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요 퇴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가 있으니까. 아니, 자기 건물에 자기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요 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 제거 반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그럼 이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건 소유권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 소유권으로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권은 누구누구가 점유권이 있죠? 이러면요 날 보지 말고 점유권이니까 점유권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누구누구 빼고 내가처럼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숨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 빼고 이러면 되죠. 누가 점유해? 지역권, 저당권 빼고. 알겠죠? 그러면 다 점유하죠. 그러니까 다 점유하니까 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은 뭐냐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세 가지. 하나는 점유의 해수라고 그래. 해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이라고 얘기해요. 힘든 말이죠. 이 해수를 뭐라나?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얘기해. 그건 참 특이하게요. 다른 것은 그냥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라고 그래. 이거 법조문의 제목은 이렇게 붙어있어. 법조문의 제목이. 그런데 희한하게 점유의 반환 청구 있죠? 점유물 반환 청구는 반환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점유의 해수라고 주로 써.
점유의 해소라고. 나머지 두 개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라고 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는 굳이 암기하면 헷갈리니까 지금은 암기하지 말란 말이죠. 그런데 해소한단 말이 뭐죠? 해소한다. 다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반환인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해소란 말하고. 그래서 반환하고.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거 하나만 먼저 보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알겠죠? 뭐냐면 갑이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있는데 을이요. 을이 이 자전거를 침탈을 해. 침탈은 절도하고 강도만 얘기해.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절도하고 강도만.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의 자전거를요, 사기를 쳐서 가져왔다? 안 돼요. 횡령을 했다? 안 돼요. 알겠죠?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자전거를 을이 이렇게 침탈해요. 이걸 침탈자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요, 이 자전거를 뭐래라? 반환해라. 그러고 나서 너 뭐래라?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 및 손해배상. 다시 뭐라고? 반환 및이야. 및. 좀 있으면 이게 왜 그런가 내가 얘기해. 및 손해배상. 몇 년 안에 딱 정해져 있어. 1년 안에.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이렇게. 출소 뭐죠? 교도소 나왔다. 출소잖아요. 알겠죠? 여기서 출소는 교도소를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반드시 뭐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출소라고 그래. 알겠죠? 소송으로만 반드시 해서 앞으로 여러분 출소란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오직 여기에 딱 한 번 있어. 다른 데는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년 안에 출소 기간,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요, 이 을이요, 갑이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잽싸게 이것을 또 병한테 넘겨. 이것을 뭐라 한다? 특정 승계인이라고 얘기해요. 특정 승계인 이렇게. 다른 말로 뭐 특별 승계인 이렇게. 똑같아. 알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넘기면 이 병이 선인 경우 있고 악인 경우가 있어. 우리가 민법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 훔친 자전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선이. 알고 있다, 악이. 모르고 있다, 선이. 알고 있다, 악이. 이렇게. 그럼요, 여기 선이죠. 선이면 어떡한다? 갑은요, 이 을한테는 반환을 청구하잖아요. 근데 이걸 넘겨받은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이 선이면은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특이하죠? 악이일 때만 반환을 청구해. 그러니까 이 병이요, 을이 작물이죠, 작물. 훔친 거니까 작물이죠. 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해요. 모르고 넘겨받았다?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한테만 반환 청구한다? 악이. 선이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을 정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107, 108, 109, 110조 할 때 엄폐물의 법칙 혹시 기억나요? 엄폐물의 법칙이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이이면은 그 다음 사람은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병이 선이죠. 그건 선이 할 때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면 그 다음 병으로부터 넘겨받은 정은요, 이 을이 작물을 병한테 팔았다는 것을 알았어. 알면은 뭐다? 악이죠. 몰랐어? 선이죠. 알든 모르든 병한테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든 모르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걸 반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반환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 절도나 강도, 사기, 횡령. 만약에요, 임의로, 을이 갑이요, 을한테 임의로 넘겨줬어. 임의로. 너 이거 가져가려면 쓰려면 써. 이렇게 임의로. 그런데 을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을이 처음 받을 때 훔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뭐는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는 안 돼. 소유권으로는 될지 몰라도. 점유권으로는 안 돼. 점유권으로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봐봐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제거 청구는 뭐냐면 우리가 반환은 반드시 침탈이 돼야 되죠. 그런데 방해 제거는 뭐냐? 첫 번째 침탈 이외의 사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침탈 말고 절도 강도 말고 다른 사유. 이런 봐봐. 누군가가요 내 자전거를 훔쳐갔어. 그러면 무슨 청구해야 돼? 반환 청구. 그런데 누군가가요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올라서 앉아있어. 내 자전거를 파킹해 놨는데
말도 않고 누군가가 내 자전거 위에 앉아서 지금요 핸드폰 전화하고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내려오라고 그랬죠? 내려요.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 되겠죠? 그 엉덩이 치워라. 그게 바로 뭐다? 방해 제거란 말이죠. 침탈, 훔쳐간 건 아니잖아요. 훔쳐간 건 아닌데 자전거 위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침탈 이외의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침탈 말고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침탈 이외의 사유죠? 그럼 여기서 뭐라 한다? 방해 제거를 해. 방해 제거. 내려가세요.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오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및, 이것도 밑이야. 및 손해배상을 해. 손해배상. 손해배상. 이렇게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은 방해가 종료.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1년. 무슨 기간? 출소 기간. 똑같아. 반드시 소송으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종료가 돼야 돼. 방해가 종료. 종료가 되면은 손해배상을 해. 방해 제거는 언제냐? 방해가 진행 중일 때. 진행 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내 자전거 안장 위에 앉아 있을 때. 근데 내가요 시시콜콜 지금 오고 있어. 눈치 딱 채고요 자전거에서 딱 내려왔어. 이미 내려왔는데 엉덩이 치우러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치울 엉덩이가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방해 제거하고 손해배상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지금 내 자전거 안장 위에 앉아 있으면 뭘 한다?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 돼. 그걸 방해 제거라고 그래. 이미 내려왔어. 내려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때는 뭐라 그래? 딱 봤더니 내 안장이 꺼져 있어. 그럼 어떡 한다? 손해배상을 하라고 해야지. 손해배상. 방해가 끝나면 뭘 한다? 손해배상. 방해가 진행 중일 때는 뭘 한다? 방해 제거. 딱 구별을 해. 다시 진행 중 뭐? 방해 제거. 방해가 끝났어. 그럼 뭐? 손해배상.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지금 옆집에 돌담이 금이 가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염려가 있죠. 그럼 뭘 한다? 이때는 방해 뭘 한다? 예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는이야. 또는. 여기는 또는. 여기요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에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에 담보라고 얘기해. 담보 또는 이렇게. 여기는 둘 다 뭐죠? 및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이죠. 자, 그럼 봐봐. 거기 왜 그러는가? 여기요 이 두 가지는 반환하고 방해 제거는 현재 어떤 상태? 현재 침해 상태죠. 침해 상태니까 뭘 한다? 손해배상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현재 침해 상태니까. 여기는 훔쳐간 거고, 여기는 지금 남의 자전거 위에 앉아 있으니까 침해 상태죠. 여기는요 염려만 있죠. 현재 침해가 있어 없어? 현재 침해가 있어 없어? 침해가 없죠. 침해가 없으니까 여기서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한다? 담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 집 돌담이 곧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쓰러지면 우리 집 장독대에 덮칠 것 같아. 그러면 손해가 얼마 나올 것 같은데 너 예방해. 미리서 보수공사라 이 말이죠. 너 그거 하기 싫으면 손해가 한 1,0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너네 집에 그러면은 1,000만 원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저당 잡아줘. 왜냐면 너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나 몰라라 하면 큰일이니까. 둘 중 하나. 너 수리할래? 그렇지 않으면 너네 집에 1,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온다 하니 이게 쓰러지면 견적을 받아보니 너 그러면 1,000만 원을 조건부로 만약에 돌담이 쓰러졌을 때 손해가 생기면 이것을 저당권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너 그럼 담보 잡아줄래?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손해배상에 뭐라고 그래? 담보. 그래서 여기는 이 두 마디가 중요해. 그런데 언제 돌담이 쓰러지죠? 알아 몰라? 그렇죠? 그래서요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돌담 몇 년이죠? 1년이죠? 그걸 알아야 돼. 다시 1년이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직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밋이란 말을 쓰면 안 돼. 밋. 또는이야. 알겠죠? 손해배상이 아니고 뭐다? 손해배상의 담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답으로 좀 많이 해. 1년이란 말이 없다. 밋이 아니고 또는이다.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다. 이해됐나요? 알겠죠? 여기는 뭐다? 침탈 이외의 방법인데 손해배상은 방해가 만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됐죠 지금. 자, 여기는요 점유의 횟수죠.
점유에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 그 다음에 침탈. 몇 년 안에? 1년. 무슨 기간? 출소.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이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일 때만? 악의일 때만 된다. 악의일 때만.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누군가가 점유를 침해했다는 것은 곧 뭐도 침해했다? 점유권을 침해했다. 점유권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방. 반환 청구를 뭐라 한다? 점유에 뭐라 한다? 해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우리는 99%는 뭐냐면 점유한 사람은 점유권이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점유를 침탈하면은 쫓아가서 빼앗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소송을 하는 것을 뭐란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는 몇 년 안에 한다? 1년. 무슨 기간? 출소 기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런데 방해 예방. 예방은 염려가 있죠? 그건 미시다 또는이다. 또는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의 담보다. 손해배상의 담보.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걸 봤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점유에서는 뭐를 보는 것이냐? 197조 제1항을 봐. 이건 우리가 이제 또 암기해야 돼. 197조 1항은 점유자가 점유하는 것은 점유권원이라고 그래. 점유권원이 분명한 경우가 있고요,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여기요, 소유자하고요, 절도범 있죠? 절도범하고요, 여기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요, 여기요, 임차인, 다른 건 뭐 안 봐도 돼. 임차인, 이렇게요. 이 정도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자주점유이다. 이것을 타주점유이다. 이렇게. 그럼요,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냐면요, 이것은 언제도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그럼 여기는 자주점유고 여기는 타주점유잖아요. 이건 뭐다? 소유의 의사가 있고 소유의 의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의 의사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모든 이 물권의 대부분은 독일 민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독일 민법에 있는 것을 일본이 가져왔고요, 일본 민법을 가지고 우리 민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권법이 우리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민법에 우리 것만 있는 것,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 우리만 있는 것, 뭐가 있다?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하나만 우리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건 우리 밀이 아니고 다 수입 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지금까지 점유권 들어봤어요? 점유권? 저당권, 전세권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요, 지상권도 여러분요, 웬만한 사람은 들어보기 힘들죠? 지역권. 그런데 뭐는 뭐예요? 전세권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점유권은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요, 앞으로도 점유권을 들어보기는 힘들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하면은 우리끼리는 그런 말을 쓰지만 일반인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점유권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점유권에서 최근에 두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죠.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점유권은 이 딱 감이 와닿지 않아요. 감이. 근데 뭐 내용은 어렵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소유의 의사가 타주점유하고 자주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세권자나 임차인이나 지상권자하고 소유자, 절도범이 또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참 봐봐. 여러분, 내가요, 갑의 물건을 내가 훔쳤어요. 훔쳐서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럼 훔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훔치면 어떻게 하죠? 이 훔친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친구한테 빌려줘. 내 것인 양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 내 것인 양 자전거 훔쳐서 내가 타고 다녀. 그걸 소유의 의사라고 그래. 그런데 절도범은요, 물건을 훔쳤죠. 훔치면은 이것이 자기 소유라고 믿어 안 믿어? 절도범은? 자기가 훔쳤죠. 그럼 자기 거라고 믿어 안 믿어? 믿어? 아, 그러면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볼까요? 그럼 절도범이 물건 훔쳤죠. 경찰이 와, 경찰이. 그러면 오줌을 싸요, 안 싸요?
싸죠. 왜 오줌 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도범은 훔쳐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친구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남한테 돈 없으면 팔기도 하고 자기 것인 양 또 이거 어때요? 가지고 다니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한테 이건 자기 것이다. 즉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마치 누구인 양, 소유자인 양 행세를 해야 안 해? 하죠. 언제까지? 발각되기 전까지. 알겠죠? 그것을 소유의 의사라고 그래.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이게 아니고, 소유의 의사는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마치 누구이냐? 소유자이냐. 그러니까 매수인은 당연히 자주점유이죠. 왜요? 이거 내가 살려고 하는 거, 내가 가지려고 매수상 산 거잖아요. 매수인은 당연히 자주점유이죠. 절도범도 자주점유이죠. 그런데요, 우리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면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나하고 너무 친한 친구인데 항상 이거 자기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아파트 303호가.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303호 전세를 내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이거 내 친구 집인데 왜 당신이 전세를 내놓느냐? 무슨 말이냐? 이건 내 집이고 내가 지금 전세 내놔가지고 저쪽에서 기간이 되어서 나간다고 했어. 내가 지금 그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까지 다 자기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뭔데? 전세권자인데 지금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주점유가 되는가?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말은 뭐다?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지. 간단히 얘기하면 객관적이라는 건 뭐죠? 뭔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나 등기부를 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전세를 사는데 아무리 내가 이 집이 내 집이라 해도 내 집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전세란 것은 남의 소유로 하는 것을 전제로 내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다, 지상권자다, 임차인은 절대로 자주점유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한다, 등기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점유 개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요. 불분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보면요, 가끔요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걸 가지고 온 적이 있죠. 비싼 이렇게 보석이요, 다이아몬드요, 몇 킬로짜리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행색을 봐가지고는 저건 100% 짜가 같단 말이죠. 알겠죠? 가짜 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 그러죠. 저거 진짜 아니겠지? 이렇게. 아닐 거야? 이렇게. 그걸 뭐다?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한다. 저건 가짜야 이 말하고 그건 본다고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저 사람이 저런 거 진짜로 다이아겠어 이렇게. 진짜 다이아인데. 알았죠? 남들은 저거 아마 아닐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가 불분명해. 불분명하면 일단 어떻게 보냐? 일단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원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그런데 여기요 자주가 반대가 뭐냐? 타주점유, 타주. 그 다음에 평월의 반대가 뭐냐? 폭력점유, 강폭. 공연을 보면 뭐냐? 은비점유. 선의가 뭐냐? 악의점유. 무엇이 뭐냐? 과실 있는 점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주하고 타주는 설명을 했죠. 자주는 뭐가 자주죠? 소유의 의사. 그럼 여러분 봐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것을 법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주점유가 뭐고 타주점유가 뭐고 이거 암기하면 돼. 간단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평온은 뭐냐? 평온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평온하잖아요. 평온의 반대가 폭력이에요. 내가 남한테 물건을 가져오는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과 협박을 해서 빼앗아오는 것을 폭력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는요, 내가 누구한테 폭행해서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내 점유는 평온인 거예요. 평온한 점유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평온한 게 대표적인 게 누구죠? 절도범이죠. 절도범. 절도범은 남의 물건 몰래 훔쳐오잖아요. 얼마나 평온스러워요. 알겠죠?
강도가 뭐죠? 강도가 훔쳤는데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빼앗아오는 것을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폭력이고 절도는 평온이에요. 평온이 좋아요? 폭력이 좋아요? 절도범이 좋아요? 절도범이 좋아?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좋고 나쁘고라고 하는 판단하면 절도로 안 돼. 사실은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하얀색이죠? 좋아요, 나빠요? 좋은 색이에요, 나쁜 색이에요? 여기 빨강색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빨강색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 빨강색 좋아해요? 빨강색을 좋아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건 가치 판단인 거예요. 이건 뭐가 사실이죠? 이게 무슨 색깔? 이게 사실인 거지. 나는 노란색을 좋아해, 싫어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평온은 좋고 폭력은 나쁘고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왜? 우리 지금 점유니까. 점유는 뭐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점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 여자 내 마음에 들어? 이것은 가치 판단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야, 저 여자 왜 싫으니? 저 여자, 야, 내가 봐도 되게 이쁜데, 이런 얘기하죠, 남자들. 그럼 너 노래 이쁜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예쁘다 안 예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실만 내용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질이 더러우니까 그러겠죠.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얼굴이 예쁘면 뭐 성질이 더러운데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겉모양만 볼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만 본 것이고, 이 사람은 뭘 보는 것이고, 가치를 본 것이고, 다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얘기했죠, 지금. 자요, 공연은 뭐죠, 공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요? 공공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 보면, 날치기 있죠, 날치기. 아침에요, 한 여자분이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백에 들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오토바이 날치기범이 훔쳐 도망가죠? 저놈 잡아라, 그러죠?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것을 공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은비가 뭐지? 은비? 지갑 있어, 없어? 지갑. 어디가 있어? 가방 안에 있다잖아요. 그걸 남 모르게. 그걸 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공연한 게 좋아요? 숨겨놓은 게 좋아요? 은비가 좋아요? 그것은 좋다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당연히 지갑은 가방에 넣어놔야지. 지갑을 여기다 딱 펼쳐놓고 돈이 또 삐져 있어봐. 저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꾸 눈이 그리 가잖아요. 알겠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은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연, 은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 모르게 은비. 알겠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공연.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은 다 뭐다? 공연이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언더웨어는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것은 뭐다? 은비죠.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이것은 좀 더 설명하면 돼요. 나중에 다 아는 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불분명하단 말은 점유자가 이렇게, 점유자가. 그럼 점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예요? 지상권자예요? 점유자가 그러면? 모르죠, 누군지. 왜? 우리는 점유는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도 다 점유하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걸 불분명하라고 그래. 그래서 항상 점유자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일단,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을 해. 추정. 그 다음에 무과실은 절대로 뭐 하잖아? 추정되지 않아. 알겠죠? 이건 세 가지로 추정해. 다시. 점유의 권한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한다고?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 다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 뭐는 추정되지 않아?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추정이란 말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요, 여기요, 한 사람이 걸어가요. 요즘은요, 남자고 여자고 구별하기 좀 힘든 경우도 있죠. 남자들이 머리도 길고요. 또 남자들 보면 요즘 같은 것은 뭐죠? 몸매가 호리호리 해가지고 마치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 걸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남자들 3명이 걸어가면서 야, 저 여자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요, 나는 저 여자 같은데, 여자로 여자 같은데 이렇게 추정한다. 여자 같은데. 그럼 이쪽에서 말한다. 야, 무슨 여자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은 놈이 추정은 저 여자 같은데 하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만큼 갔다가 뒤로 휙 돌아가지고 견눈이 한번 딱 보고 오잖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러면 A가 보통 가요? B가 보통 가요? A가 가요? 보고 저 여자인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하는 사람이 보통 가죠. 보통. 알겠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막 모른 척하고 쓱 갔다가요, 갑자기 딱 더 돌아가가지고 견눈이 한번 쭉 쳐다보고요, 오죠. 그러면서 와가지고 OX 사인을 보내죠.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돈 10,000원씩 내죠. 알겠죠? 아닌 사람 10,000원, 된 사람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이걸 추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추정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누가 증명할 것인가. 그럼 추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자주로 보는데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될 것인가. 자주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한다. 이 말이 상대방이. 추정이란 말은 항상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 다시 추정이란 말이 나오면 증명을 누가 한다? 상대방. 추정이 아니야. 그럼 내가 해야 돼. 추정이 아니야. 그럼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저 사람 여자 아닌데? 그럼 내가 가서 증명을 해야죠. 맞아, 여자 아니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추정이다? 추정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증명해. 추정이 아니다? 내가 증명해. 그래서 추정이란 말을 지금부터 여러분 좀 알아야 돼.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건 어디서 봤냐면 107조, 108조에서 한번 봤는데 추정이라는 것은 상대방. 추정이 아니다? 내가. 점유자. 여기서는 점유니까 점유자가.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요. 폭력, 은비, 악의, 과실, 이것을 뭐란다? 하자, 있는 점유라고 얘기해. 하자, 있는 점유 이렇게. 하자가 있다고 봐. 폭력, 은비, 악의, 과실. 근데 왜 타주는 하자가 아닐까? 왜 타주는 하자가 아닐까? 자주점유, 타주점유 할 때 타주점유를 왜 하자를 안 할까요? 어떤 책도 보면 타주까지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봐봐. 소유자는 자주고 전세권자는 타주죠. 전세 사는데 하자가 있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말했죠.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닌데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너는 하자 있는 점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자주와 타주는,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그것은 하자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빠지고 이 폭력, 은비, 악의, 과실 있는 점유만 하자 있는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뭐든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이 지금 커피가 있잖아요. 이 커피를 여기서 직접 산 건지 남이 먹고 있는 거 그냥 남이 먹고 버리려고 하는 거 가져온 건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만 일단 우리 뭔다? 자기가 산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너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주가 저거 아까 정수기 위에 있던 커피 같은데 이렇게 그러려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누가? 상대방이 증명해야지. 아까 이거 커피 정수기 위에 있는 커피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물어본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뭐란다? 추정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197조 이렇게. 그럼 봐봐요. 198조는 뭐냐면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점유 계속 추정은 뭐냐?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이 사람이 1년 있고요. 이 사람이 2년 있고요. 이 사람이 4년 이렇게 점유였어. 4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병은 자기 것 4년만 주장해. 자기 것만. 그런데 여기요. 이 사람 병은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갑을 병 걸 다 주장을 해. 갑을 병 것 다 주장을 해. 그러면 갑, 을 병 것 다 주장하면 여기가 모두 몇 년이죠? 이것을 자기 것만 주장하죠. 이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하고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해.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용어들이 아주 간단하죠. 민법 총칙에 비해서 여러분 딱 보면은 용어들이 금방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 병이 뭐라냐? 나는 내 것만 주장할래 이렇게. 그럼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요. 몇 년만 주장한다 그러면 4년 이렇게. 병합은요, 병합은 다 주장한다 이 말이죠. 1년, 2년, 4년 그럼 모두 몇 년이다? 7년 이렇게. 7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 사람이 선이에요. 이 사람은 악의로 2년. 이 사람은 또 선의로 4년이에요. 그러면
자기 것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사람을 선의로 4년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 것만이니까 선의죠, 여기요. 선의.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병합을 하면 모두 몇 년이죠? 7년이요. 다 더하죠. 하필이면 여기 선의인데 여기 또 아기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럼 아기를 뭐란다? 아기를 여기 뭐죠?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자. 이렇게 하자가 있을 때는 이것을 뭐죠? 병합을 할 때 하자를 뭐란다? 승계. 병합하면 하자를 승계. 하자를 끌어안는다 이 말이죠. 하자를 승계. 그러니까 여기요. 선인데 아기가 들어있죠. 고춧가루. 그럼 전체가 뭐가 된다?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몇 가만 주장하는 것에서 뭐란다? 점유의 분리. 앞에 사람까지 다 주장한다. 뭐란다? 병합. 병합할 때는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00조가 있어요. 200조. 200조는 뭐냐면, 200조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추정이란 말이 지금 3번 나왔죠. 맨 끝에 197조는요. 점유의 권한이 불분명하면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뭘 한다? 추정한다.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그럼 여기 뭐죠?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다. 무슨 말이냐? 봐. 예를 들어 우리가요.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죠. 동산이요.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죠? 등기. 동산의 공시방법은 인도. 인도를 뭐란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 점유를 옮기는 것을 인도라고 그래. 점유를 옮기는 거. 동산은요. 그럼 여기에서 점유라는 말은 어디에만 해당한다? 동산에만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봐봐. 동산은요.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는 적법한 사람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다?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유에는 뭐는 절대로 안 된다? 부동산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왜냐? 부동산은 등기로 나타내. 등기. 알겠죠? 그래서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은 점유는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법한 점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여기는 추정이지. 추정이 여기서는 본다 그러면 안 돼. 간주한다 그러면 안 돼. 의제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이 3가지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추정은 여기서 2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추정이란 말을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런 말하고 반대 개념으로 추정을 쓰기도 하고, 또 추정은 입증 책임. 그래서 우리는 2가지로 봐.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선생님들 책이랑 유학책 같은 거 보면 우리 민법에 추정이란 말이 있다 해서 그것을 막 박스 하나에 해가지고 한 10몇 개씩 이렇게 유학해 놓은 사람이 있어. 찾아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냐면 어떤 것은 추정이 입증 책임과 관계 있는 추정이 있고, 어떤 추정은 이렇게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런 말하고 비교되는 추정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정리하려면 즉 그것을 구별해서 정리를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200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동산만 해당하고 부동산 안 된다. 2번째는 추정한다지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2가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나 보냐면, 점유권은 용어만 봐도 공부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라는 것이 있어. 회복자 간의 관계. 이게 뭐냐면 봐봐요. 지금 이 땅이 어디가 있냐면, 이 땅이요, 우리가 이제 명동에 있는 땅 이렇게 봐요. 명동에 있는 땅인데요, 이게 누구냐? 갑이요,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단 말은 갑이 누구다? 소유자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동에 있는 땅이요, 항상 땅이 풀만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점유를 해가지고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과실 수익이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수익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흙도 가서 좀 배토 작업하고 비료도 주고 했단 말이죠. 그래도 비용이 3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비용이요. 그런데 갑자기 이놈이, 미국에서 사는 놈이 기국을 한 거예요. 기국에서 내 땅 돌려달라. 내 땅, 그걸 뭐란다? 회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땅 돌려달라. 회복자는 다 노조 소유자죠. 이 사람 노조, 이 사람은 점유자죠. 그래서 이 회복자와 점유자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내 땅 돌려달라니까 황당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요, 멸시를 하고 훼손을 시켰다. 무슨 말이냐? 폐유 찌꺼기 있잖아요. 폐유 찌꺼기를 여기다 그냥 다 뿌려버린 거예요. 일부러요, 일부러.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어른요, 갑한테요, 손해를 얼마를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1000만 원 이것을 을이요 먹을 수 있는가? 이 300만 원 들여서 땅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놨잖아요. 비용을 을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일부러 멸시를 훼손시켰을 때 을은 갑한테 손해를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과실. 과실은 뭐냐? 1000만 원. 그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수치권. 수치란 말은 내가 갖는다 이 말이죠. 권이 있다. 이 과실 수치는 누가 한다? 이것은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하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과실은 어떤 과실이냐? 세 가지. 천연 과실이 있어요. 법정 과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 이익이 있어. 이 세 가지. 과실, 사용이익. 사용이익도 과실에 들어간다. 자, 지금부터 봐. 천연 과실이 뭐냐면 물건의 용법.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물건의 용법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젖소. 젖소의 용법은 뭐예요? 우유죠. 우유죠. 젖소의 용법은 말의 용법은 뭐예요? 말은 죽자사자 앞만 보고 뭐다? 뛰는 것이죠. 경주말. 이 두 가지 한번 볼까요? 젖소는 용법이 우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한우는 용법이 뭐죠? 한우는 일하고 고기죠. 고기. 한우는. 알겠죠? 말은요, 경주용 말은요, 앞만 보고 뛰는. 그러니까 옆에 막아놨죠? 경주용 말 보면. 옆 견누잡이하고 죽사자 앞만 보면 뛰라는 거죠. 참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젖소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요, 이놈은 죽어서 고기를 남겼는데, 고기는 젖소의 용법이 아니다. 아니죠. 젖소는 고기를 남기는 게 아니고 젖소는 우유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젖소로 가는 거잖아요. 얘가 고기를 남겼어? 그럼 물건의 용법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자요, 말의 용법은 뭐죠? 앞만 보고 뛰는 거죠. 근데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끼를 낳네? 알겠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경종말은 새끼를 낳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기요, 한우는요, 일고기인데요. 얘가 뜻한 바가 있든지, 우유요? 우유를 생산한 우유. 한우도 우유 나오잖아요? 그럼 우유 생산하면 이거 어떡할 거야? 한우의 용법은 우유가 아니거든요. 그건 젖소거든요. 한우는 고기거든요. 이해됐죠, 지금?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것인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다 과실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 막 사법고시 시험 보면 이런 게 꼭 시험에 나와. 다음 주에서 과실이 아닌 걸 고르시오. 참 유치스럽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면 한우가 우유를 생산했어.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할 거야? 나왔는데 뭐라고 할 거야? 과실이지 뭐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을 따지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천연 과실이란 말이 그런 말이다. 그래서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죠. 그걸 접목을 해가지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렸어? 골치 아프죠?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옛날에 이거는 과실이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지금은 이것도 뭐로 본다? 과실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요, 천연 과실은 뭐를 한다? 물건의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법정 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에 따른 물건이에요. 뭐냐? 여러분 돈이죠, 돈은요, 1개월 빌려주면 여기서 뭐가 나와? 이자가 나오죠. 사람이요, 1개월 일했어요. 일해서 월급이 나오죠, 월급. 알겠죠? 월급. 그러면 이 이자는 물건이 아니다? 이자, 돈이잖아요. 급여, 월급, 돈이잖아요. 물건이죠. 돈도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정과실이고 이것은 법정과실이 아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앞에 여기가 물건이 돼야 돼. 이것도 물건이 돼야 돼. 돈은 물건이죠. 집 빌려주죠. 한 달. 그다음 뭘 받아? 월세 받죠. 월세도 뭐죠? 돈이죠. 물건이죠. 집도 물건이죠. 그런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월급은 법정과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법정과실은 뭐로만 하면 돼요? 이자하고 월세만 하면 돼. 이자하고 월세. 법정과실은 뭐라고? 이자하고 월세 이렇게. 이자하고 월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 뭐죠? 사용이익은 한 달에요 월세 30만 원 주고 살기로 했는데 기간이 끝났어. 이틀을 더 잠을 잤단 말이죠. 알겠죠? 기간이 끝났는데 이틀 있다가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틀간 사용한 거 돈 내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그걸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용이익. 그래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을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법정과실은 뭐만 암기하라? 이자하고 월세만. 알겠죠? 그 다음에 수치죠. 수치란 말은 뭐냐? 수치란 말은 소유권을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누가요? 점유자가.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 버는 거 을이 갖는 거예요. 수치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수치란 말이 뭐예요? 취득이니까 반환 안 하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선의 점유자는 뭐냐? 선의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이에요. 오신했단 말은 잠깐 착각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본권은 뭐다? 여기서 본권은 소유권이죠.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알겠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는데 아무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했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매계약하죠. 술 마시고 매매계약하죠. 술 마시고.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그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 근데 나는 우리는 여러분 봐봐. 여러분은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배웠으니까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계약하면 무효란 것을 알죠. 일반인들 그걸 알아 몰라? 몰라. 뭘 보면 알 수 있어? 편의점. 밤 12시에 술이 취해가지고 캔 맥주 2개 더 사. 그러면서 카드 긁으라면서 뭘 줘요? 운전면허증 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주고 다른 카드 달라고 하면 방금 카드 받아놓고 또 카드를 안 하고 또 알바생 또 빰 때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알바생과 한 대 맞고 계산해 안 해. 또 계산해 줘요. 그럼 그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했죠. 캔 맥주에 대한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계약하고 있죠.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에. 알겠죠? 그러니까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효는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소유자가 처음부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약을 하고 있죠. 자기가 누구인 양? 소유자인 양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했다. 오신할 때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정당한 근거가 바로 뭐다?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선의 무과실. 이것을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이렇게 다시 암기해. 선의 점유자는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선의 점유자는 뭘 수취해? 과실. 과실은 모두 몇 가지? 3가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이 사람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자가요 일부러 이 물건을 멸실하고 훼손을 했어. 아까 말했죠? 거기다 뭘 뿌려놨다? 온통 기름 찌꺼기를 뿌려놔가지고 농사 못 짓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 사람이 처음에 점유할 때 선이었고 자주였으면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또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거나 둘 중 하나가 있으면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 자, 지금부터 봐. 재밌는 말이죠. 아까 점유자가 일부러 멸실해 손해요. 달라가니까 열받아서 일부러. 여러분요, 책임 있는 이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 전부 그러면 큰일 나.
처음에 점유할 때 선이고 자주다 가면 선자, 현존이익만 반하는. 현존이익이 뭐죠? 현재 남아있는 거죠. 생활비로 썼거나 그 다음에 예금을 했거나 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을 했거나 또는 보증금으로 사용했거나 보증금. 그런데 여러분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은 현존이익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알겠죠? 받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 그만 얘기해. 빌려준 돈은. 이런 것들은 뭐다? 현재 존재하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선자, 현존. 다시 멸실훼손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멸실훼손. 그러면 무조건 뭐라 한다? 선자, 현존. 다시 멸실훼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 한다? 선자, 현존. 다시 뭐라고? 선자, 현존. 다시 과실수치는 누가 한다? 가실수치는 누가 한다? 선이 점유자. 멸실훼손에서는 뭐다? 선자, 현존. 다른 말로 뭐다? 선이이고 자주일 때 현존이익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손해 전부다. 다시 선자, 현존. 선이이고 자주일 때 현존이익. 이렇게. 나중에 지금은 잘 와닿지 않아도 나중에 문제를 풀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여러분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203조를 잘 봐. 이때 비용은요, 비용은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럼 203조로 봐. 우리가 여기서 뭐냐? 법률관계요. 또 나오죠. 법률관계.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죠? 법률관계가 뭐죠? 계약이죠.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임차인 이 말이죠. 임대차 계약이죠. 절도범 이 말이죠. 그럼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수리를 했어. 수리비가 나왔죠. 그 수리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도범은 주인한테 수리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그래서 수리비 청구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어. 이때 청구할 때 203조에 의해서 청구해. 203조.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집을 수리해서 집수리해서 수리비는요 626조에 의해서 청구를 해. 무슨 말이냐? 임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그 임대차에 보면은 조문에 임차인은 집수리하면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626조에. 그럼 그렇게 가. 여기는 절도범이죠. 절도범이 수리했단 말이죠. 그럼 절도범은 내가요 그 사람한테 수리해달라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가끔 여러분요 학원은 당연히 학원에서 다 관리를 하죠. 여러분 돈 내고 왔으니까 학원에서 다 청소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가끔 학생들이 자기가 청소한다고 해가지고 청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럼 아주 난감하죠. 학원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했는데 학원에서 청소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는데 자기가요 뭐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청소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소하고 나서 그 사람이 학원에다가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소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는데 청소했어. 청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비용 청구해. 그런데 몇 조에서 청구한다? 203조. 학원에서 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청소했죠. 그때는 203조. 우리가 뭐를 청구할 때 무조건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데 청소했어. 그러면 203조. 학원에서 부탁을 했어. 청소해주면 돈 얼마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그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계약관계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계약관계에서 5만 원 준다? 그러면 둘이 계약에 합의한 대로 5만 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청소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청소 끝나고 나서 학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몇 조에 의해서? 203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때의 비용은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다 비용을 청구해. 이게 비용의 특징이에요. 청소를 하라고 부탁했든 안 했든 청소하면 무조건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청소하지 마. 학원에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선의 악의를 우하고 다 청구해. 왜? 하고 나서 청소비용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그럼 또 203조 따져야 돼. 그럼 203조 가가지고 피로비냐 유익비냐 또 따져야 된단 말이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잡해. 피로비는 뭐가 있다? 피로비는 통상의 피로비가 있고 특별 피로비가 있어요. 통상의 피로비는 뭐냐면 봐봐. 기계가 고장 나거나
마모가 되는 게 있죠. 고역나면 수리비가 있고요. 마모가 되면 교체비가 있죠. 이것을 통상적인 필요비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을 청소하면 이거는 통상적인 필요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특별한 필요비다. 누군가가 가가지고 바닥을 라카라고 그래? 락스라고 그래? 라카라고 그래요? 뭐 이게 바닥을 반질반질하게 하는 거 있죠. 그럼 무슨 에폭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폭시. 알겠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때는 특별 필요비가 되겠죠. 이해됐죠? 유익비는 뭐냐면 반드시 유익비는 이렇게 물건을 계량해야 돼요.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플러스 회복자의 청구예요. 회복자의 청구.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누구의 청구다? 점유자 그러면 큰일 나. 점유자 그러면 큰일 나. 항상 정답은 여기야. 점유자 그러면 절대 안 돼. 회복자, 다른 말로 소유자. 차이는 뭐냐? 두 개 차이는 계량하고 현존해야 돼.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봤나요? 초과 지붕을 기와 지붕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지붕 계량이라고 하죠. 계량. 그걸 계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량이다. 그걸 유익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거 내 집인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지붕 계량했어? 그래가지고 내일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태풍이 불어서 기와증이 다 날아갔어. 그러면 돌려줄 때 가치가 현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기와장 까는 거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계량하고 현존해야 돼. 다시 유익비의 키워드 뭐다? 계량하고 현존. 누구의 선택? 회복자. 누구의 선택? 회복자. 어마무시 중요해. 회복자. 시험에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필요비는 통상적인 것은 뭐다? 고장이나 마모 이걸 딱 암기해. 그것은 과실을 수치했으면 청구를 못해. 여기는 이 특별하고 이 유익비 두 가지는 무조건 청구를 해. 무조건 청구하는데 특히 통상적인 것은 과실을 받아 먹었으면 청구를 못해요. 이게 또 중요해. 다시 필요비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통상, 또 하나는 특별. 통상적인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했단 말은 과실을 수치했단 말은 선의 점유자예요, 악의 점유자예요?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별하고 유익비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하고 유익비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통상은 뭐다? 고장이나 마모. 유익비는 뭐다? 계량하고 가치가 뭐라 돼? 현존.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그 다음에 우리는 203조는 법률관계가 있을 때만, 법률관계가 없을 때만, 법률관계가 있다? 임대차다. 임대차는 203조다 626조다 626조. 시험에 뭐라 나왔냐?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어.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닫고 203조 그래서 틀린 것으로. 임차인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닫고 626조 그래서 맞는 것으로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임차인은 몇 조다? 626조. 알겠죠? 임차인은 몇 조? 626조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는 세 가지. 첫 번째 과실 수취권, 두 번째 멸실 훼손, 세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 과실 수취권은 누가? 선의 점유자. 그 다음에 멸실 훼손은 선, 자, 현, 존. 선이 이고 자주일 때 현존 이익만 반환. 딱 그 정도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 구조니까. 뭐라고? 선, 자, 현, 존. 비용상환 청구권은 203조. 그건 관계가 없을 때. 임차는 몇 조? 626조.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통상과 특별. 통상은 고장, 마모. 그 다음에 통상의 특별 필요하고 유익비를 무조건 다 청구하죠. 특히 유익비를 뭐라 한다? 계량. 가치가 현존.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이렇게.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